네, 종합 재무 프로그램에서 왜 보험 얘기를 하지?라고 의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도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당연히 네. 포함되죠. 네, 왜 당연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네, 무너지죠. 네. 보장성 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대한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모았던 종잣돈 또 목적 자금들이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고 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금으로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돈이 부스러지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을 적은 비용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시작되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다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런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틈새 이슈 토크에서는 질병에 노출되셨던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새로 가입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병자라는 건 이제 이미 질병에 노출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요즘에는 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이제 과거에는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한 번 질병에 노출되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요즘은 좀 세상이 참 좋아졌죠. 네, 유병자 보험이란 것이 이제 특정화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제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가입 요건을 이제 완화하는 대신 그 보장이 좀 축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다소 한 두세 배 정도 비싼 좀 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또 그 한 번에 그 질병에 노출이 되면은 여러 질병들이 갑자기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유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어쨌든 뭐 유병자에게도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많이들 반기실 것 같은데, 네, 그 가입할 때 사실 이것저것 가져와라 하면은 굉장히 그 가입하는 와중에 지쳐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네. 심사도 그렇게 좀 까다롭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그 유병자 보험은 이제 간편심사보험, 그다음에 실버보험, 질병보험 등으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간편심사보험을 얘기해 드리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325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어요? 325라는 얘기?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들어요. 네. 네, 네, 고혈압이나 뭔가요? 뭐 당뇨나 만성 질환 또는 뭐 그 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이제 325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네, 여기서 이제 3은 그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뭐 추가 검사를 그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여기서 2는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경험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5는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추가적인 서류나 별도 그 서류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간편 심사 보험인 거죠. 그러네요. 어쨌든 325 이 조건에 부합하면은 이제 네. 간편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고 유병자들이라도 네, 충분히 맞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박정희 전문가님 또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병력자를 위한 지금 간편심사보험이나 실버보험 등 이런 상품들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사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화된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사도 간편하고 가입도 편하고 쉽긴 해요. 하지만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병력자 분들을 위해 마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가입하시고 권유를 받으실 때는 다른 평범한 보험들에 비해서 분명히 비싼지 싼지를 좀 비교해 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권유받고 전화로 가입하시거나 쉽게 편안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비교하고 체크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유병자는 이제 병력이 있는 분들이 드는 보험인데 일반 분들한테 이제 권유가 온다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네, 그런데 네. 사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조건이 좋아 보이나요? 네, 조건이 좋아 보이고 사실 네. 쉽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간편하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 상품 설명서 등에 보면 이 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서 좀 뭐 비싸게 보험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글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신다면 다른 일반적인 보험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틈새 토크에서는요, 유병력자를 위한 보장보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바라시는 목표가 아까 주택자금과 자녀교육자금,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점검 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택과 교육자금에 대한 방안은 잠시 후에 두 분의 구체적인 플랜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플랜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의 보험 현황 한번 보고 올까요? 네, 현재 이제 본인은 S생명의 리빙케어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2015년 3월에 현재 뭐 15만 4,760원이 나가고 있고요. 자녀는 K손의 희망플러스 자녀보험으로 2013년에 가입을 하셨고 4만 5,944원. 그래서 월 총 납입 보험료가 20만 704원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실손보험이 없다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워낙에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청자님처럼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셔서 가입을 안 하고 계시고 또 어디까지 보장 범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혜진 전문가님, 실손보험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네, 이제 뭐 그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실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상담을 하는데 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일반 진단비하고 수술비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식으로 네. 생각했어요. 실비는 네, 기본적인 진단비만 주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해놓고 나서 네. 보험을 한 번도 이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난 당연히 실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치하게 맞아요. 되는 경우들을 맞습니다.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비의 그 약관상 정의를 보면요. 실손 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프거나 이제 다쳤을 때 그 의료비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또 이제 굉장히 강범위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 보험에서 광범위한 혜택을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제로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 거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는데 네.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과연 보장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만능통장처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능보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실손보험은 뭐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항목이 실비 적용을 제대로 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를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오히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째로 미용 관련 의료비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이나 뭐 유방 축소 수술이나 학대 수술 같은 그 외모 개선의 목적으로 보톡스 이런 것도. 네,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경우는 보장을 못 받지만 네. 그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을 위한 쌍꺼풀 수술은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속눈썹 같은 게 이렇게 찔려서 염증이 네네.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유방암 등으로 이제 유방 재건술 경우를 하는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그 치과 한방 항문 질환 치료는 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요. 네. 그게 아마도 그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다소 높은 질환 등이라 그런 듯하고요. 이제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임신, 출산 및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요. 네. 제왕절개, 불임 검사, 또 인공수정 등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고요.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요실금 같은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부분 빼고는 다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네. 앵커님, 이거는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정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오. 건강검진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 보장을 받을 수 없고요. 네. 근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이상이 생겨서 추가 검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추가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네, 네. 재검사할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뭐 교통사고나 뭐 산재사고 등 이런 것들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고의로 뭐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오늘 실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제외한 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 그 사람들도 느낌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보장 못 받겠구나. 뭐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면요. 암벽 네. 등반이라든지 스카이다이빙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만 봐도 아, 내가 실배송 받기 힘들겠구나. 뭐 이런 걸 느낌상으로. 알잖아요.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제외한 웬만한 그 사고 및 질병 등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빠른 시일 내에 실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네, 아무래도 혼자서 자녀를 이제 키워야 하시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고 싶으시겠지만 집안의 가장도 어머니도 그 시청자님이시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 본인의 위험 설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분을 잘 키우고 싶어도 훗날 이제 의료비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너무너무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느꼈던 게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본인보다 자녀를 탄탄하게 이제 보험을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탄탄하게 해야 나중에 이제 네, 가정을 맞습니다.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이렇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던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실손보험 아직 가입 안 하셨거나 아니면 좀 궁금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뭐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577-6395번 열어놓고 있을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실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죠. 이번에는 시청자님의 보험에 대한 OX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싱글맘과 6살 된 딸과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아까 보험 잠깐 열어봤었죠?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OX 팻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두 전문가님 모두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박정희 전문가님,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나요? 네. 늘 말씀드렸고 강조했던 대로 가족력이 뭐 심각하게 어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셨던 경우가 아니면 골고루 보장받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은 CI 보험인데다가 더군다나 모든 특약이 3년 갱신형 상품이세요. 지금 한 15만 원 정도의 보급료를 내고 계시지만 3년마다 새로 가입하시는 상품이 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소 줄어들 때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두고 본다면 점점점 보험료 부담이 늘어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갱신이고 보장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실손보험 고민하셨잖아요. 예. 큰 기둥이신 시청자님의 위중한 질병,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진단비라든가 질병에 노출되는 또 다치는 경우에 준비를 또 하셔야겠지만 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적게 쓰든 많게 쓰든 실질적으로 지출하게 된 병원비에 대한 페이백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제대로 좀 구성이 알차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문가님 의견에 의하면 이제 시청자님 일단 CI 지금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이건 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로요.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금을 마련할 때 아무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변액 유니버셜 등으로 준비하는 어떨까라는 그런 뭐 의견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자, 자녀 교육 자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괜찮을까요? 하나, 둘, 셋. 의견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 네, 박정희 전문가님 세모로 하고 네. 우리 김혜진 전문가님께서는 오를 들어주셨는데 네. 김혜진 전문가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는 그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교육 자금으로 공시 이율 상품이 적용되는 상품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가 상승률 이상의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물론 꼭 비단 변액 유니버셜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품이 이제 거의 없고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익률을 많이 내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수익률 이 그만큼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변액 유니버셜처럼 비과세 상품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교육 자금이 많이 들어가도 감당하기가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를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 자금 꾸준히 이제 드러나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네. 비과세 혜택도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정희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꼭 변액 유니버셜이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변액 유니버셜도 아이가 피보험자가 돼서 나중에 성장해서 본인 명의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같은 기능, 여러 종류 펀드에 투자되고 훌륭한 수익률을 갖고 있고 또 입출금 기능도 갖고 있으면서 펀드 변경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연금 상품도 있거든요. 연금 상품으로 준비된다면 차후에 남는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적립하고 운영돼서 잘 쓰여져야 되는 자금인 만큼 과거의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 구성 또 운용되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의 규모 등을 다 확인하셔서 시작하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이어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잘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개별적인 상황들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여기 MTN 전문가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수익률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꼭 무조건 이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제 상황에 맞게끔 연금 상품도 있고 변액 유니버셜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님들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4시간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 보험에 관한 궁금증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처음에 시청자분이 원하셨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다른 플랜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박정희 전문가님 플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아까 OX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초공사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보험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집안의 기둥이 아빠 엄마 기둥이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고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일반 사망보험금과 정기특약을 준비를 하셔서 사망보험금 1억 원 정도는 기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지금 커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타 좀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한 30세가 되면 시청자님은 60세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정기특약은 60세로 설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유고 시에 필요한 목돈도 중요하지만 매달 나에게 지급되는 생활비가 있다라면 따님에게 더 튼튼하고 또 현실적인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약 부분으로 보면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낼 수 있는 보험료도 경제적일 수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험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자금을 위한 그런 플랜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저축부터 가입을 하셔야겠죠. 근데 마침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달 5만 원씩 정도만 납입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을 좀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또 청약저축은 많은 수익률을 낼 수는 없지만 자격 부여라는 부분도 있고 소득공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혜택을 꼭 주택을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해놓으면 좋은 그런 상품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미분양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활용할 용도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네. 자격을 취득해 놓는 건 나쁘지 않겠죠. 맞아요. 자, 쭉 이어서 플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주택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청약저축이나 적금으로는 돈을 모아가기가 사실 애로점이 많죠. 그렇죠. 이자가 너무 한계가 작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펀드에 35만 원, 4차 산업 수혜 펀드랑 ELS 펀드에 각각 20만 원씩 적립을 해 보시고요. 예금과 적금에 머물고 있는 꽤 큰 종잣돈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종잣돈 또한 원금 보장형 ELS 펀드를 통해서 은행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수익을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ELS 상품은 정해진 하락폭보다 더 많이 하락하지만 않으면 일정 수준의 투자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요. ELS 상품 중에는 원금 보장형 상품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으로 또 자녀를 위한 자금하고 노후 자금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겠는데요. 네. 자녀분이 대학까지 진학하는 데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다. 그 기간 동안 운영되고 또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펀드, 또 검증된 수익률, 펀드 변경, 납입의 유연성, 또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는 변액연금 상품으로 매달 20만 원씩 적립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연금이지만 연금의 기능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자금에 관련해서는 201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1인 기준으로 1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45만 원이 단 한 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55세 은퇴해서 82세 정도 평균 수명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27년간 필요한 생활비거든요. 네. 그렇다면 목돈으로 한 5억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공기업에 다니시기 때문에 퇴직연금, 국민연금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지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단절이 발생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유롭고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변액연금 상품을 통해서 본인의 노후를 좀 탄탄하게 준비하시고요. 네. 이 상품은 사실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따님이 시집을 간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목돈이 들어갈 용도로도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김혜진 전문가님 플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시청자님의 보장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집안의 가장이자 경제 주체이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은 CI 종신보험이자 특약들이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을 하시길 바라고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 투자가 들어가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사망보험금을 주계약 1억, 정기특약 1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소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정기특약 해지와 사망보험금 감액으로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연금 전환을 통해 소정의 금액을 또 연금 재원으로 활용이 충분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위험 설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비와 각종 진단비 및 수술비 등으로 향후 질병의 노출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시고요. 네, 자녀분은 현재 보장성 보험으로 일정 기간 혜택 받기에 충분하므로 성인이 된 후에 추가로 이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나 따님이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증가할 교육비를 대비해서 앞서 말한 변액 유니버셜에 20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적금을 분산하셔서 적금 30만 원, 각종 펀드에 각각 20만 원씩 투자를 하셔서 중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시고요. 앞서 이제 박정희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금을 받는 시기와
퇴직 시기에 공백을 준비해서 변액연금에 20만 원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년 후에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을 하루빨리 가입하시어 1순위 조건을 만드시고요. 적금으로 모아둔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혹시 모를 예비자금을 위해 그 CMA 통장에 준비를 하시고요. 나머지 500만 원과 예금 4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준비를 하셔서 향후 주택 마련에 보완을 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는 눈에 이제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시겠지만 지속적인 실행과 준비들이 쌓이면 반드시 생각하시는 그 목표들을 달성하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얘기가 이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조언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우선 박정희 전문가께서는 보수적인 자산 운용보다는 좀 다소 적극적이면서 안정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김혜진 전문가께서는 자금의 보장성 보험을 더욱더 탄탄히 준비하시면서 자녀나 주택 또 노후에 대한 준비 같이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시청자의 몫이고요. 자, 여러 가지 같이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0대 싱글맘 가족의 재무설계에 대해서 의뢰해 주셨던 사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과 플랜에 대해서 설계해봤습니다.